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모텔 알바생인 제가 호텔로 유학을 갔다 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 호텔까지 가서 선배님한테 청소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끝이 났죠. 그때 저의 담당 룸메이트 선배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제가 모텔 알바생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의심이 싹 풀리고, 선배님의 뒷공무니를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욕실 청소하는 거, 침실 청소하는 거, 비품을 어떻게 넣는지 이런 거를 다 보고 나서 선배님께서 저에게 한 객실을 주셨습니다. 너가 가서 해봐라. 이제 너는 배울 만큼 배웠다. 가서 해봐라. 디럭스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청소나 침구 청소나 솔직히 숙박업계에서 일하는 그 방식은 그렇게 틀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호텔과 모텔의 차이를 굳이 따져보자면 호텔은 수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모텔 같은 경우는 큰 수건 한 장, 작은 수건 두 장,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호텔은 작은 수건도 4장이나 제공이 되고 핸드타월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 아니 우리 집 싱크대 옆에 붙여놓으면 핸드타월 여기 왜 있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핸드타월이 아니라 핸드타월이었던 거지. 삼성급 호텔 이상 같은 데는 핸드타월을 다 제공을 하더라고요. 또 달랐던 점은 호텔의 매트리스가 진짜 겁나 무거워요. 제가 일하고 있는 모텔은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매트리스를 이렇게 벽에다가 탁 붙여놓은 상태라서 시트를 갈 때 매트리스를 제가 손수 빼서 시트를 갈고 다시 넣어놓거든요. 사실 그것도 무겁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손에 이게 힘이 붙어. 이게 생활 근육이 붙는 거지. 위롱도 생기고 힘도 생겨가지고 거뜬히 하는데, 와, 호텔에 있는 매트리스는 진짜 무겁더라고. 사이즈가 아마 킹 사이즈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 매트리스 자체가 단단이야. 다행히도 그 매트리스 위치가 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었지만 시트를 넣는 그 순간마저도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매트리스가 무거워서 좋았던 장점은 시트를 넣을 때 모서리로 모이는 시트는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매트리스 안쪽으로 넣거든요. 그래야 안 빠지는데, 호텔 매트리스 자체는 원체 무겁다 보니까 그냥 넣어도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청소하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구랄지 조명이랄지 세면대 돌이랄지 이런 게 비싼 거라서 노후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모텔 같은 경우는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한 5년만 지나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뭐 벽지가 찢어진다든지 가구가 훼손이 많이 된다든지 매트리스의 어느 부분이 많이 꺼진다든지, 그 주기가 보통 5년인데 제가 갔던 호텔 같은 경우는 선배님 말씀이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관리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촌스러움 자체가 없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룸 디자인 자체가 가장 클래식하잖아요. 유행을 타지 않으니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모든 청소가 끝나고 나서 선배님을 모셔왔죠. 책점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아우 됐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책점 안 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가면 저는 훈련병이나 다름이 없어. 자대 배치도 못 받은 거지. 책점을 하니까 아주 잘했다고 100점을 주셨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니까 4시 반쯤 되어 있었죠. 제가 또 언제 원주를 가보겠어요. 그때 원주 가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주 관광지를 돌아봐야겠다.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나와가지고 더 유명해진 다리인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출렁다리로 출발을 했죠. 제 생각에는 주차장 앞에 바로 출렁다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려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식당 이모들이 나와가지고 아가씨 출렁다리 끝났어. 알고 보니까 동절기에는 5시까지밖에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모님한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길이 있대요. 이 등산길은 문이 잠가져 있을 거래요. 벌써 닫아버린 거지. 그 길을 지나서 강을 건너면 출렁다리 아래 도착을 한다. 위를 올려다보면 출렁다리를 볼 수 있대요. 결국에는 출렁다리를 걸어보지 못하고 아래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비극이란. 그래도 뭐 어쩌겠어. 아래에서라도 바라봐야지. 그렇게 계속 걷는데 출렁다리를 보고 온 관광객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흐르는 강물을 다시 올라가는 경로가 된 것 같아. 나 혼자만 역행을 하면서 가는 거지. 가는 길에도 수레 같은 데서 가래떡 팔고 와플 팔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 상가분들이 아우 아가씨 다 끝났어 자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에 계신 분들이 인정이 참 많은 거지. 그래서 아우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걸어가면서도 그 음식들이 눈에 자꾸
잡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치즈 가래떡 하나 샀잖아. 그거 먹으면서 계속 걸어 올라갔어. 근데 도대체 출렁다리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패딩을 코끝까지 올리고 갔는데도 바람이 막 얼굴을 막 때리더라고. 모자를 뒤집어서 그래도 가야겠다는 그 1년 만에 꾸역꾸역 걸어가가지고 15분도 아니야. 나 한 20분 걸은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 출렁다리 아래에 도착을 했죠. 보니까 왜 가는지 이해가 가더라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섭섭해. 거기 앞에 강이 하나 있었어요. 맹도롱한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물수제비 몇 번 뜨고 다시 돌아왔지. 포장마차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 다 칼퇴야 거기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밥이라도 먹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주시를 막 했죠. 그 길의 특징이 제가 원주 시내에서 산에 있는 흔들다리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길 자체가 시내길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딱 있고 밭이나 집 한 채 딸랑 있고 그런 길이었어요. 인적이 드문. 근데 모텔이 있더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야. 외곽으로 살짝 빠지면 정말 인적이 드문 곳에 딸랑 모텔 한 채 있고, 아니 도대체 저런 데는 손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대뜸 있는 모텔들. 이런 모텔의 특징이 대지 가격이 싸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크고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역시 모텔 알바생 눈에는 모텔만 보인다고 괜히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렸어. 여기 보고 싶거든. 와, 모텔 한 두세 배 정도가 되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차가 만석이더라. 만석. 역병조차 뛰어나가는 그곳은 호황이야, 호황. 그런 인적이 드문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주대 고객층이 누구냐? 불륜이죠, 불륜. 불륜의 사랑은 그 사랑도 아니지. 불륜의 그런 망측한 행동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나 봐. 꺼지지 않는 봉화랄까. 원주 시내까지 오면서 그런 모텔을 3개 정도 봤는데 주차장에 차가 그렇게 원주 시내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유명한 빵집 있다고 해가지고 빵도 하나 먹고 숙소에 도착을 했죠. 빨리 씻고 잠을 자야겠다. 세안 도구를 열었어요. 근데 웬걸 클렌징 오일이었네. 이거를 보시는 남자분들은 클렌징 오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누로 얼굴을 어프어프 하기 전에 클렌징 오일로 한번 이렇게 1차 세안을 해줘야 돼요. 아우 그럼 클렌징 오일 하루 정도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사실 안 돼요. 그 느낌은 마치 5일 동안 입었던 티셔츠를 벗어 던지고 샤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티셔츠를 입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가까운 이니스프리를 검색을 합니다. 이니스프리 거 쓰고 있거든요.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데 그게 8시 40분에 닿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8시 40분이네. 두 번째로 가까운 이니스프리를 검색을 합니다. 다행히도 9시 반까지 하는데 차로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부랴부랴도 출발을 했어. 가면서 롯데마트도 있고 큰 건물들도 있고 그러는데 신기한 게 살짝만 지나면 주택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문을 열은 상점 자체가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 이니스프리 위치도 시장 정 가운데 있는 이니스프리였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불이 다 꺼졌어. 이 이니스프리 딸랑 한 집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들어갔죠. 제품을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일을 하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남은 수량이 없대. 아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헤맸는데 있다고 하니까 제 모습을 보고 정호보면 또 마음이 아팠는지 나가서 한 블럭 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올리브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가보라는 거죠. 올리브영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제가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아침부터 밥도 든든하게 먹고 간식도 먹고 갔는데 실장님께서 밥도 또 챙겨주셔가지고 그것도 먹었지. 원주 시내 가서 밥도 먹었지. 빵도 먹었지. 복합적으로 이게 섞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장이 아주 그냥 활발해지기 시작을 한 거야. 열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올리브영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0분 걸어가는 동안 맥도날드 하나 없을까? 경찰서 하나 없을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어느 음식점도 없어. 배가 아픈 통증은 어떻게 오냐면 한 번은 되게 아파요. 그리고는 한 30초 정도 안 아파. 그리고 다시 30초가 엄청 아파.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안 아픈 30초 동안 뛰어가고 아픈 30초는 걸어가고. 이 짓을 1시간 동안 한 줄 알았는데 10분 정도 하니까 올리브영이 보이더라고. 올리브영 가면 종업원 언니들 계속 얘기하는 거 아시죠? 어서오세요, 올리브영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 언니를 붙잡고 클렌징 오일 하나만 주세요. 클렌징 오일을 한 5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성은 이거 쓰고 갑성은 이거 쓰면 된다. 아주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인 거지. 아주 맞춤 설명. 근데 나는 용무가 너무 급했던 관계로 제일 무난한 걸 하나 겟해왔어. 그리고 계산을
계산을 하러 갔지. 계산대 앞에는 두 분의 직원분이 서 계셨는데 한 분께서 제 클렌징 오일을 계산을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배가 진짜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머리에서 구슬땀이 나오더라고. 아주 구슬구슬해. 허리도 제대로 못 펴. 몸이 막 구부정해져가지고 비비꼬여. 제가 그곳을 몇 번 들렸던 사람이라면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온 다음에 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러기가 죄송스러워가지고 물건을 먼저 산 다음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결제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살려고 하는 오일과 뭔가를 하나 더 사가지고 2만 원 이상이 되면 뭐 10% 세일해주고 막 그런다고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우 괜찮습니다. 네 고객님 그러면 멤버십 적립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적립 안 하면 아주 큰 손해예요. 네 하겠습니다 하고 막 번호를 눌렀어. 고객님 아직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다시 누르겠습니다. 땡땡땡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결제는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핸드폰 삼성페이를 드렸어요. 케이스가 아이페이스예요. 이거 엄청 두꺼운 거. 제가 핸드폰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케이스 안 끼면 액정이 남아나질 않아요. 현존하는 가장 두꺼운 케이스. 너무 두껍다 보니까 삼성페이를 하다 보면 결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떼서 드리거나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케이스를 또 안 빼고 드린 거야. 또 여기서 시간이 지연되고 배가 너무 아파. 또 이번에는 종업원 언니가 뒤를 뒤적뒤적 하더니 마스크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품을 구매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한데 이게 막 내 과 잠금 해제가 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고객님 왼쪽으로 나가면 중앙 무대 있죠. 근데 제가 그곳이 초행길이었잖아요. 저는 오른쪽에서 왔거든요. 왼쪽은 가본 적이 없어. 중앙 제가 원주는 처음이라서 중앙 무대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요? 고객님 원주는 처음이세요? 예 유학 왔어요. 무슨 유학으로 오셨어요? 제가 모텔 알바생인데요. 호텔 청소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기한 거야. 제가 똑같이 그분들처럼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진짜 무료하거든. 똑같은 일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슷비슷한 날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몸을 베베 꼬더니 갑자기 유학을 왔대. 호텔 청소를 하러 왔대.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원래 카운터를 보시는 분이 앞에 계셨는데 뒤에 계신 직원분도 같이 왔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귀가 쫑긋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야. 왜 호텔 청소까지 하러 오실 거예요? 모텔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청소하는 게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럼 화장실 가시라고. 무대가 어디냐면 왼쪽으로 100m만 올라가면 있대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화장실이라는 거지. 키는 없어도 된대. 화장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지를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 보였나 봐.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 덥석 받아가지고 또 왔어. 그 무대가 계단이 이렇게 있고 무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 거기 위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게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 표시가 없더라고. 그리고 번호키가 있어. 분명히 키가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문을 두드렸지. 문도 안 열리고 1234000 눌러도 안 돼. 인기척도 없어. 내가 여기서 잠금 해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뒤에서 종업원 한 분이 쫓아온 거야. 내가 초행길이라고 하고 뭐 아는 게 없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거지. 고객님 거기 아니세요. 내려오셔서 길 위로 올라가세요. 눈빛을 보냈어. 당신 천사인가요? 막 눈빛을 보내고 뛰어서 골목길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명상의 시간. 모든 걸 잠금 해제 시켰지.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배탈이 나면 한번 속을 달래놓고 좀 있다 보면 한 번 더 신호가 와요. 보통 그렇잖아. 한 번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이게 나가게 되면 금세 또 신호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 나간다고 한데 여기에는 도저히 다른 화장실 찾을 수가 없어. 무조건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신호가 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시계를 봤죠. 13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반납하러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가 화장실에 간 거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퇴근을 못하는 걸까봐 마스크팩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무슨 지점인지 써져 있어요. 그 지점을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네. 제가 두루마리 휴지 빌린 사람인데요. 퇴근이 언제세요? 근데 여기 직원분들이 천사야 천사. 퇴근 시간 멀었다면서 싹 다 비우고 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거기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고 나이아가라. 화장실을 탈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주위에 편의점을 찾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비타 500이라도 내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열린 상가가 없어. 너무 어두워. 결국에는 두루마리 휴지만 갖다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원주에서 좋은 추억 하나 가지고 간다고.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배꼽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터덜터덜 숙소로 돌아갔는데 호텔 사장님께서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 피자 라지 사이즈 한 판이랑 버드와이저 맥주를 숙소 룸 앞에다가 두고 가셨더라고요. 방금까지 배탈이 났는데 그걸 보니까 또 먹고 싶더라. 그래서 2조각 먹었어. 맥주 한 캔 다 먹었지. 남은 피자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 다음날 바리바리 서울까지 싸왔어요. 이렇게 저의 원주를 갔다 온 썰이 끝이 났습니다. 참 별거 없죠. 저는 한 8분짜리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1분 1분 남겨줄지 상상도 못했다니까. 여튼 여러분들은 어디 아프시지 마시고 항상 아시죠? 들숨에 건강을 얻으시고 날숨에 재력을 얻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멀리 나가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살 피워 들어가 보십시오.